860억 원, 감도 잘 안 오실 이 엄청난 금액이 단 한 명의 선수를 위해 겨울 이적 시장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PSG는 이 거액의 수표를 마치 휴지 조각 보듯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설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유럽 이적 시장의 끝판왕이죠.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직접 터뜨린 팩트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알레마니 디렉터가 직접 파리행 비행기를 탔고 PSG 수뇌부의 코앞에 이 6천만 유로라는 거액을 들이밀었습니다. 겨울 시장에서 미드필더 한 명에게 이 정도 금액을 태운다는 건 이건 거의 미친 짓에 가깝거든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860억이면 웬만한 중견 클럽의 1년치 전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대답은 아주 짧고 차가웠습니다. 판매 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직접 구단주에게 요청했죠. 이강인은 내 프로젝트의 심장이다. 절대 보낼 수 없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강인이 가진 어떤 가치가 이 거대한 자본의 유혹을 비웃게 만든 걸까요? 사실 이강인 선수도 사람인데 이런 제안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하잖아요? 스페인은 그가 자란 고향 같은 곳이고 시메오네 감독은 그를 3년 전부터 끈질기게 짝사랑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파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돈 몇 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설계거든요. 단순한 주전 경쟁을 넘어 PSG라는 거대 함대가 이강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냉철하기로 소문난 시메오네 감독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강인이라는 이름 3글자에 이토록 집착해 온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을 향한 구애.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무려 3년 전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라리가를 씹어먹던 그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요, 자기 전술의 마지막 퍼즐로 이미 이강인을 점 찍어놨었습니다. 끈질기기로 소문난 시메오네가 한 명의 선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하는 거, 솔직히 축구판에서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이번 겨울 아틀레티코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협상의 달인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는 파리 수뇌부를 만나기 위해 가방 하나 들고 직접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협상 테이블 위에는 아틀레티코 구단 역사상 미드필더에게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간절한 부탁, 그리고 한국 투어 당시 확인했던 그 뜨거운 열기까지 모든 카드를 다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알레마니 디렉터가 파리에서 마주한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디찬 거절의 벽이었습니다. 돈이라면 차고 넘치는 PSG에게 아틀레티코의 제안은 그저 귀찮은 소음에 불과했던 걸까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요. 알레마니 디렉터도 비행기 안에서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무조건 열릴 문인데 하고 말이죠. 결국 그는 단 한 뼘의 틈도 확인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드리드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닙니다. 유럽 축구의 자본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이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파리의 수뇌부로 하여금 그토록 거대한 현금 다발을 한순간에 거절하게 만든 전술적 확신이었을까요? 결국 모든 협상의 문을 잠가버린 건 한 사람의 고집이었습니다. 바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죠. 여러분, 엘리케 감독 성격 아시잖아요?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끝까지 믿고 가는 아주 지독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가 PSG 보드진에 던진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내 프로젝트에서 이강인을 빼는 건 엔진 없는 차를 모는 것과 같다. 단순히 유망주니까 남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술을 완성할 필수 부품이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축구 전문가들이 소름 돋아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강인은 현대 축구에서 감독들이 가장 환장하는 전술적 맥가이버 칼 같은 존재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왼쪽 윙, 오른쪽 윙은 기본이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엘리케가 공을 들여 실험했던 제로톱과 중앙 미드필더 역할까지 다 해냅니다. 엘리케 축구의 핵심이 유기적인 스위칭인데 이강인만큼 영리하게 이 모든 자리를 메꿔주는 선수가 없어요. 감독 입장에서는요, 860억이 아니라 그 2배를 준다고 해도
이런 전술적 치트키를 내주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강인 선수의 연봉 비중, PSG 전체 선수단에서 겨우 2% 내외입니다.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기 미안할 정도의 미친 효율이죠.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경기장 안에서는 11명의 몫을 해내고 경기장 밖에서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통째로 끌어오는데 어느 바보 같은 구단주가 이 보물을 팔겠습니까? 엘리케는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본 거예요. 이만한 선수를 이 돈으로 다시는 못 구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PSG가 860억에 흔들릴 이유도 없겠지만 엘리케 감독의 이 판매 불가 선언은요.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단순히 돈으로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이제 이강인은 파리라는 거대 전함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엔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PSG가 이토록 강경하게 돈보다 이강인을 외치는 진짜 이유? 과연 그들이 그리는 장기적인 시나리오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평범한 클럽이라면 860억이라는 제한 앞에 무릎이 떨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PSG예요. 카타르 자본, 즉 오일 머니가 뒤를 바치고 있는 클럽입니다. 이들에게 860억은요? 물론 큰돈이지만 구단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결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곳간에 돈이 썩어 나는데 굳이 핵심 전력을 팔아서 현금을 챙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PSG에게 지금 필요한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트로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PSG의 노선 변경을 읽어야 합니다. 과거에 PSG가 메시, 네이마르 같은 화려한 이름값에 집착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 그들은 더 젊고 더 헌신적이며 전술적으로 유연한 팀을 만들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바로 그 뉴 PSG의 상징입니다. 음바페마저 팀을 떠난 마당에 팀의 중심을 잡아줄 창의적인 엔진을 판다. 이건 돈독 오른 구단이나 할 짓이지. 정상에 도전하는 빅클럽의 논리가 아닙니다. PSG는 이번 거절을 통해 전 유럽에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우리 선수는 우리가 지킨다 돈으로 유혹할 생각 말아라고 말이죠. 솔직히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돈 받고 팔아서 다른 선수 사면 안 되나 싶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축구 파는 때로 돈보다 기세와 플랜이 더 중요합니다. 3년 동안 공들여온 아틀레티코를 비웃기라도 하듯 PSG가 단칼에 거절을 날린 건 그만큼 이강인을 향한 신뢰가 무한대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강인은 단순히 축구 잘하는 선수를 넘어 PSG라는 거대 프로젝트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결국 860억이라는 숫자는 역설적으로 이강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꼬리표가 됐을 뿐입니다. PSG는 그 숫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대체 불가라는 도장을 꽝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파리 현지와 스페인 마드리드의 반응? 정말 말 그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프랑스 최대의 커뮤니티인 컬처 PSG나 스포츠 권위지 레키프의 댓글 창을 보면요. 파리 팬들의 안도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돈은 필요 없다. 이강인은 우리 미래다. 엘리케가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라며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반대로 아틀레티코 팬들은요. 3년 전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860억이나 쓰냐? 이강인을 놓친 건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실수다라며 절망 섞인 비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참 통쾌한 순간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 선수가 과연 B클럽 전술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갖던 유럽 언론들이 이제는 이강인이 없으면 PSG 전술이 안 돌아간다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선수라 응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이강인의 클래스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밤잠 설치며 중계 보던 우리 팬들, 이제는 좀 발 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파리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이강인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얼마나 묵직하게 박혀있는지 이번 사건이 제대로 보여줬으니까요. 자, 파리의 보물이 된 이강인 선수의 앞날, 과연 어디까지 더 높이 올라가게 될까요? 단순한 잔류 확정이라는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번 사태가 예고하는 이강인 선수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 860억 거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강인이라는 이름은 유럽 이적 시장에서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의 개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틀레티코가 3년을 공들여도 800억이 넘는 돈을 싸들고 와도 깰 수 없는 신뢰의 벽이 파리에 세워진 거죠.
솔직히 우리 이강인 선수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 꼬마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세계 최고의 클럽이 돈은 필요 없으니 제발 남게만 해달라라고 애원하는 선수가 됐다는 게 참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앞날은 더 찬란할 겁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뉴 PSG 프로젝트에서 그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가장 창의적인 주인공으로 낙점됐으니까요. 챔피언스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파리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 마법 같은 패스를 뿌려줄 이강인의 전성기.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860억이라는 숫자는요. 머지않아 이강인이 보여줄 퍼포먼스에 비하면 헐값이었다는 걸 전 세계가 곧 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보다 의리를, 자본보다 전술을 택한 PSG의 이번 결정, 정말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더 큰 기회를 위해 마드리드로 갔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K자부심은 언제나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을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소름 돋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